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원화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한국이 세계 무역 10대국이고 GDP 규모를 보더라도 11위, 12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 원화 위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이 낮아요.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상당히 이제 시간은 좀 됐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못하다라고 했는데 원화 위상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그 국제 무역에서 결제 통화로 사용된 화폐를 보면 미국 달러가 전체 무역 결제 대금에서 41% 차지하고 유로가 한 37%, 그 다음에 파운드, 위안도 한 2.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엔화가 2.5% 정도 되고 2020년과 비교하면 위안하고 엔화가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태국 바트화가 0.73% 되고 말레이시아 링깃이 한 0.37% 되는데 우리나라는 0.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무역 규모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비교할 때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위안화 직거래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원화 결제 비중은 0.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 그 결제 시장에서 원화가 인기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수입을 많이 하죠. 지금 1조 달러 이상 무역을 하는데 수입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죠. 그러면 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원화를 안 봐달라 한다 이러는 거죠. 심지어는 중국은 위안화 직거래니까 원화하고도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조차도 우리나라 원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수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제 통화 비중이 낮은 거죠. 수출은 달러 표시로 우리가 달러 그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그는 당연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할 때는 그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국제사회에서 없다라는 그런 어떤 거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원화 위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심지어는 바트와도 거의 태국 통화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링깃보다도 못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 이유는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대응에 실패하니까 원화 가치는 추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환율 대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해당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환율 전망에 실패해 버리면 환율 대응도 실패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 무역에서도 원화 결제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선행지표 해석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2021년, 2022년이 대표적이죠. 환율 전망 실패도 2021년부터 지금 2022년 말까지인데 10월이니까 11월이죠. 말까지 전망에도 실패했고 대응에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태국 통화 가치가 달러 인덱스 가치가 그동안에 올랐죠. 20%밖에 안 떨어지는데 우리는 29%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대응에 실패한 것이 다른 나라 통화보다 9%더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표 해석 능력이 크게 부족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K대 교수, K 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그 대부분의 뭐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 모두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돼요.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 침체에 빠진다는 얘기를 지난해 3월부터 했는데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아마 내년 3월까지 하면 3년째예요. 그런데 뭐 내년 3월까지도 미국 경제 침체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는 그 원화 위상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경제 전문가가 그러면 경제연구소도 그렇다고 봐야 되고, 경제학자가 그러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가 그 경기 선행지표 해석 능력이 없다. 한국은행 비롯해 가지고 뭐 국책연구소는 물론 민간경제연구소도 그렇고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되니 경기 전망이 안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의미하느냐면요,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금리 전망에 실패하고 주가 전망에 실패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되면. 그래서 뭐 중국에 투자하라 해가 들어가면 중국이 안 되고, 한국은 괜찮다고 해가지고 3천선부터 투자하라 했는데 한국은 더 많이 빠지고, 그런 현상이 이제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전문가들이, 부동산도 경제학의 영역이니까요, 부동산과 금리 상관관계를 몰라요. 그래서 지난해에 뭐 2021년이죠. 부동산 다 좋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금리가 오를 줄 모르니까, 또 금리와 부동산 상관관계를 모르니까 금리와 부동산 관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 부족,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원래 들어와서 보인 공급이 거의 뭐 오히려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뭐 유명 방송 채널은 물론 그 공영 방송에 출연하는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까지 99%는 그 부동산과 금리 상관관계를 몰라요. 이거는 환율을 모르면 금리를 또 모르게 돼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입하는 물건조차도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주는데, 그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는데도 원화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결제 비중이 낮다. 결국은 원화 가치가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 또 정권 전문가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안 봐달라고 하는 거죠. 향후 원화 가치가 그 무역은 많고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나는 국가라 하더라도 뭐 지난해까지 흑자였죠. 10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를 안 봐달라고 하는 이유는 실물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경쟁력이 있는데 금융 쪽에 종사하는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 경제학자들의 능력은 못 믿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뭐 그 증거가 2021년 3월 환율 급등이 예고돼 있고 금리 상승이 예고된 시점에 부동산 PF 그에 뭐 사업에 투자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 금융회사가 다 걸려들어 버렸죠. 심지어 정권회사는 PF에 기초한 거의 사업성을 기초로 그 채권을 발행했단 말이죠. 사업이 담보죠. 근데 그것조차도 실패해 버렸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험회사 최근에 흥국생명이 사고가 터졌는데 여기 신종자본증권 이것도 달러 표시로 발행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원화 가치가 상승할 거로 봤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3월 정도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또 보험회사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기채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원화가치는 더욱더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치가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원화가치가 바닥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2,000원까지, 달러당 2,000원까지 상승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도 2,000원은 아니더라도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유는 경제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 경제연구소, 경제학자의 능력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운용 능력이 부족하니까 경제활동 참여자 대부분이 부동산에 올인해 버렸어요.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가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와 달리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 자산 운용을. 그 결과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그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다.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다 걸려들었어요. 은행은 그 상계, 제2금융권이 걸려들면 은행은 자연스럽게 걸려들게 돼 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심지어 2021년 하반기에도, 그때 이제 부동산이 꼭지죠. 하반기에도 리처 상품 개발을 하고 판매를 했고 거기 투자를 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기업가 가계 경제 활동은 총 통화를 가지고 하는데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 심지어는 경제연구소까지, 한국은행까지 그 본원 통화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할 수가 없는데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 밖에도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영국 통화 가치 하락을 정치적 사건에서 이유를 찾는다든지, 금리와 환율 관계에서 원인을 찾는다든지, 미국 연준은 다른 나라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와 정권 전문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금리가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왜 다른 나라는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만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가 상승할까요? 그건 이론이 아니죠. 궤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궤변을 가지고 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고, 궤변으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궤변으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경제연구소, 그리고 금융 전문가의 수준이 제조 강국 한국을 통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원화가 결제에서 애면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 경제 전문가의 능력과 경제연구소의 능력, 경제학자들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원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올인하는 한 원화 가치가 등락이 심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